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고소장이나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런 고소장을 받았을 때, 고소를 당했을 때 의견서나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55조 제1항에 의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요.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게 공소시효가 달라요. 형법에서 횡령죄를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은 그 방법이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유혹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라는 것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 중에 절도, 특수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로 처벌받지만 횡령죄에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횡령죄는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죄는 소유자와의 사업관계나 사무실, 고용 또는 신용관계로 그 재산을 소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기관에 출납하니 그 기관에 회사된 기금을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려고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횡령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소유권을 보호보이기로 합니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치배몸으로서 보호입니다. 걸려나 팔리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는 될 수 있으나 횡령죄는 될 수 없고 권리는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는 될 수 없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로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성립합니다. 횡령은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환 거부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이때에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영득 의사 없이 반환을 할 수 없는 사정이나 반환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 거부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낙이 있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여야 합니다.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고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근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계나 사실상의 것도 포함합니다. 업무상 보관자라 함은 신분을 여하는 이외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이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회사 또는 단체의 소유에 속할 때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이를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수사 관계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에는 보관자만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을 모르는 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보관자라고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자세히 들여보면 보관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환 거절에 의한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의 범죄 사실에서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거절의 정당성이 없음을 고소장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수사 관계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동업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 고소는 무조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의 요지를 밝혀야 하고 그 동업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의 배분이 구두나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배분한다는 내용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은 대부분 피고소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을 때는 의견서나 진술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작성도 잘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 연락 주십시오.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이었습니다.